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런 강사 개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SI 모델 그리고 TCP/IP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이제 통신 모델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뭐 이거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뭐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술적으로 뎁스가 있는 주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셔야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통신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모델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통신은 어떠한 업체에서 장비를 만들어내면은요, 계속 그 업체의 뭐 서버, 네트워크 다 그 특정 업체의 장비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업이 네트워크나 전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에 대한 종속성이 점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전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전산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업체에서 나온 장비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이기종 장비 간의 호환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업체라는 게 경쟁이 없으면은 계속 독점이 되다 보면 비용 구조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제표준기구 ISO는요, 서로 다른 업체에서 나온 장비 간의 통신의 호환성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OSI 모델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I 모델을 도입하면은 이 OSI 모델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밴드에서 나온 장비 간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OSI 모델에서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장비를 만드는 업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OSI 모델에 정의된 그런 기능들만 구현을 하면은, 자기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현을 하면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장비가 개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OSI 모델이라는 이른바 통신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신 모델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가, 통신 관련된 업체가 뭔가를 개발할 때 말 그대로 그 모델로 삼을, 통신 모델로 삼을 그런 거를 이제 국제표준기구 ISO가 OSI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OSI 모델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하위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서부터 맨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크게 7가지 계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층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 내려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6층, 5층, 4층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죠. 7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7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OSI 모델도 이제 계층 구조를 가져야, 지금 명확히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지만은, 자, 어쨌거나 그 OSI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좀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장비와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장비가 워낙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 업체나 프로그램 장비 업체가 이 모델을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 모델은 OSI가 기능을 정의해 놨어요. 기능들을. 그래서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기능이 있다고 정의해 놨고, 이런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와 프로그램 제작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인터페이스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OSI 모델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장비 간의 호환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장비도 되고 벤더도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벤더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벤더의 업체 간의 장비의 호환성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OSI 모델은 일종의 표준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비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업체에서 개발이 돼도 기본적으로 장비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통해서 장비의 발전. 그 다음에 OSI 모델은 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내용을 좀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런 OSI 모델이 없으면은 네트워크의 어떤 통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매번 학습을 해야 돼요. 서로 그 어떤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OSI 모델은 기술의 표준화를 이루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을 학습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표준화된 기술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의 패스를 좀 더 단순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SI 모델은 어떤 시대의 필요성이었죠. 서로 다른 벤더에서 나온 장비 간의 어떤 통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OSI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도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OSI 7계층은 아직은 명확히 개념이 잡히지는 않지만은 OSI 7계층 자체는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OSI 7계층은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의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혹은 기술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기종 간의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대략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정의한 거. 얘하고 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맞춰야 된다. 물리적인 표준이 따라야 된다. 논리적인 IP 주소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IP 주소 체계가 필요하다. 등등등. 그래서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개발은 장비, 업체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OSI 7레이어는요, 이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만 정의했지 실제로 구체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OSI 7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OSI 7계층은 이 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했고요. 그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장비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의 몫으로 놔둬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SI 7레이어를 통해서 이 기종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기구 ISO가 이러한 기능을 정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 OSI 7계층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ISO라는 기관이 이런 실제적인 알고리즘까지 다 개발을 하진 못하죠. 워낙 많은 기술들이 있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실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의 표준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업체의 몫이다. 이렇게 놔둬두게 되는 겁니다. 자, OSI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모델은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정의하지 않지만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략적인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피지컬 레이어, 맨 밑에 피지컬 레이어에서부터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터,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데, 일단 이 다음 페이지부터 각 레이어마다 하는 기능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사용자가 있게 됩니다. 맨 위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하고 반응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가지고 HTTP로 접근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 HTTP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뭔가 그런 실제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죠. 그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보여지도록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그 데이터를,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상대편이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기도 하고 복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자한테 보내는 데이터가 내가 보내는 데이터 의도대로 전달이 되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ASCII 코드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파일의 이제 확장자라는 개념도 있고, 내가 뭔가 상대편한테 뭐 파일을 압축해서 보냈다. 그럼 상대편이 그걸 정확히 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션 레이어는 내가 상대편하고 통신을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있고요. 중간에 인터넷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 사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PC를 통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할 때 여러분들 PC하고 네이버가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네이버 서버는 네이버 서버 나름대로 인터넷에 물려 있을 것이고, 나는 내 PC는 내 나름대로 인터넷 서버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PC가 마치 네이버 서버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션 레이어가 하는 기능입니다.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편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상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션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 물건이 안전하게 전달이 되도록 보장하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전달이 되도록,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서 빨리 전달이 되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트워크 장비마다 고유한 어떠한 주소들이 필요합니다. 고유한 주소들이 필요해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마다, 네트워크에 물리는 모든 장비마다 고유한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요, 예를 들면은 화물을 보내는데 고속도로로 보내는 거, 배로 보내는 거, 비행기로 보내는 거, 기차로 보내는 거, 다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포장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내가 화물을 무엇으로 보낼 거냐, 그리고 그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포장하는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게 데이터 링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는 이렇게 포장한 데이터를 실제로 딜리버리하는 과정이 피지컬 레이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는 뭐 우리가 유선이면은 구리선을 통해서 뭐 플러스 몇 볼트, 마이너스 몇 볼트, 혹은 무선으로 보내면은 뭐 2.4GHz를 사용한다든지 5GHz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피지컬 레이어에 속해 있게 됩니다. 참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OSI 모델은요, 제가 강의하는 거를 여러 번 들으셔야지 아마 그 강의 내용들이 이해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